그러면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녀 양육과 관련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크레딧입니다. 두 번째 질문 역시 조금 각색했어요. 육아에 드는 비용을 텍스 크레딧으로 돌려받기라고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맞벌이 부부예요. 아이가 어려서 데이케어에 맡기고 일하러 갑니다. 그런데 데이케어 센터에 지급하는 비용을 세금 공제에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맞나요? 그러면 받아야겠죠?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소득세라고 하는 것은요,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이러한 조정 과정을 통해서 과세소득이 정해지고 여기에 세율을 곱하고 그로부터 나온 세금액에서 세액공제를 더 차감하고 남는 금액이다 라고 했어요. 소득이 있고 조정 항목이 있고 조정 후 소득, 내가 벌어들인 소득 얘기하는 거예요. 한 해 동안 여기에 소득공제 를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표준공제 또는 항목별 공제 둘 중에 더 큰 걸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과세소득이 나오고 여기에 세율을 곱함으로써 세금이 결정이 되는데 여기에 추가로 우리는 세액공제라는 것을 누릴 수 있고 그럼으로써 이걸 차감하고 나면 내가 최종적으로 그 해의 경제활동으로부터 내가 부담해야 되는 최종 세액이 결정된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세액공제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논의를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자녀의 양육과 관련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세액공제를 얘기하고 그에 대한 두 번째로 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 아까 Child Tax Credit하고 다른 거예요. 부모 경제활동을 위해, 그쵸? 부모가 이제 경제활동, 뭐 근로활동, 사업활동 뭐 이런 거죠. 아이를, 이거 뭐 피보호자입니다. 뒤에서 나올 텐데 아이를, 가장 전형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가 맞벌이 부부예요. 하는데 데이케어에 맡겨야 되잖아요. 다른 곳에 맡기는 데 있어서 드는 비용에 대해 일부를 세금 공제에 받는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단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얼마냐, 최대 세액 공제액이 얼마냐라는 게 중요한 내용일 텐데요. 그래서 이 금액은요, 자녀 1인당 발생한 비용이 3,000불까지이고요. 그 다음에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6,000불까지입니다. 3명이 되고 4명이 돼도 이 자격을 갖춘 금액은 6,000불이고요. 여기에 일정 퍼센트를 곱하는데요. 이건 본인의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게 20%에서 35%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론상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텍스 크레딧 금액은요, 6,000 곱하기 35%라면 2,100불이 되는 거죠. 그러니 내가 자격을 갖추면 자녀가 2인 이상인 상태에서 우리가 맞벌이로서 일을 하는데 아이들을 다른 데 맡겨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비용을 내가 드린다라고 했을 때 내 세금을 최대로 줄여줄 수 있는 그 텍스 크레딧 금액이 이로부터 나오는 것은 2,100불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보면 돼요. 물론 이보다 낮아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반드시 내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 챙겨야 되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Child and Dependent여야 하는 거잖아요. 여기 얘기한 것처럼 자격을 갖춘 그 자녀여야 되니까 아이 또는 피보호자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게 바로 Child and Dependent라고 하는 건데요. Child여도 되고 다른 Dependent여도 된다는 뜻이겠죠. 일단 가장 전형적인 건 내 애일 텐데요. 13세 미만이어야 됩니다. Child Tax Credit은 17세 미만이었는데 13세 미만으로 좀 더 낮아지죠. 뒤이어 설명하는 내용을 들으면 아, 그렇겠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13세 미만이고요. 그리고 Dependent도 해당이 됩니다. 꼭 내 자녀가 아니어도 되는데요. 기타 부양인, 내가 만약에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 배우자가 해당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 이 배우자 또는 기타 내가 부양하는 디펜던트가 스스로를 테이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뭐 장애가 있거나 뭐 이런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그러한 디펜던트와 반년 이상 함께 거주한 경우라면 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의 자격을 갖출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녀의 경우는 13세 미만이었지만 다른 디펜던트의 경우는 꼭 13세 나이의 제한은 없어요. 부모님도 해당이 되고요. 내 배우자도 해당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해당이 되는 그 비용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요. 비용은 Care for Qualifying Child or Dependent 인데요. 당연히 케어하는 데 드는 비용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죠. 그리고 여기에 이러한 혜택을 주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이게 맞벌이 부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일을 하기 위해 또는 일을 찾기 위해 반드시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비용이어야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뭐 맞벌이 부부가 이런 데이케어라던가 프리스쿨 보내는 거 당연히 해당이 될 텐데 이거 역시도 뒤에 얘기를 더 할 겁니다만 그런 상황들이 전형적으로 자격을 갖춘 비용이 되겠죠. 당연히 이건 누구에게 지급한 비용이어야 하냐라고 하면 타인에게 지급한 비용이어야 돼요. 이게 무슨 당연한 얘기를 그렇게 하니?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게요.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배우자. 예를 들어 내가 일을 하는데 배우자한테 주는 그런 아이 양육비 이것도 해당이 당연히 안 된다는 거고요. 또 더 나가볼까요? 엑스스파우스도 있잖아요. 내가 이혼을 했어요. 근데 내 예전 그 배우자가 애를 키우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 지급하는 것도 그러면 혹시 되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부양가족, 내가 부양가족이라고 클레임하는 사람들이 다른 관점에서 보면 또 나의 이 퀄리파잉 차일드를 돌봐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잖아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되고, 그리고 19세 미만의 자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형, 오빠, 누나, 언니가 어린 동생을 돌봐주는데 이렇게 기특하지라고 주는 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지급한 비용이어야 하고 그 경우 대상자의 이름, 주소, 텍스 아이디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게 자격을 갖추는 그런 하나의 활동들이라고 보면 되죠.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또 하나는 세 번째, 내가 근로 또는 사업소득, earned income이라고 하죠.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부부 공동이라 그러면 맞벌이여야 돼요. 둘 다 이 조건을 각각 충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earned income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예외는 있습니다. 만약에 한 명이 풀타임 스튜던트 이러면 이거는 그냥 earned income이 없더라도 이거는 풀타임 그 employment status에 있다고, 그러니까 일하고 있는 것이라고 인정해 준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 부모 중 한 명이 장애가 있다라고 하면 역시 이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 준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뭐 이해하기 어렵지 않겠죠. 그리고 결혼을 했을 경우에는요, 이 부부의 신고가요, marriage filing separate 되면 안 되고요, 부부 공동 신고여야 한다라는 그런 조건이 네 번째 조건입니다. 뭐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볼까요? 요 글씨가 좀 잘 안 보일 텐데요. 한번 하나하나 보죠.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의 요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뭐 화살표를 통해서 내가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죠. 이쪽으로 가면 다 안 된다는 거고요. 이쪽으로 가야 돼요. 아래로. 첫 번째, 이게 qualifying person이냐? 당연히 yes여야겠죠. 그럼 다음 질문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너 earned income 있냐? 아까 얘기했죠. earned income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노면 안 돼요. 그 yes. 그리고 이게 당신이 일을 하기 위해서 또는 일을 찾기 위해서 발생시켜야만 하는 그런 비용이냐? 답이 yes여야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게 디펜던트로 클레임할 수 있는 사람한테 지급된 금액이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노여야 돼요. 질문에 대한 답이. 그리고 이 페이먼트가 이것도 역시 스파우스한테 지급하는 거 아까 안 된다 그랬어요. 엑스 스파우스도 안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퀄리파잉 퍼슨이라 하더라도 19 이하의 그 자녀들에 대해서 또는 디펜던트에게 지급하는 거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 이 금액이 그들에게 지급하는 거냐? 아니어야 하죠. 그리고 또 이 페이먼트가 역시 아까 얘기했던 19세 이하의 당신의 아이에게 지급된 거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좀 나이가 먹은 고등학생 애가 자기 동생 돌봐주는 데 대해서 기특하다고 용돈 주는 거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이 당신이 싱글입니까? 만약에 싱글이 아닌 메리드다. 결혼을 했으면 조인트 리턴을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인트 리턴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와서 그러면 이제 지급을 받은 그 대상에 대해서 케어 프로바이더죠. 이름, 주소, 텍스 아이디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못 받았다 하더라도 열심히 뭐 받으려는 노력을 했었냐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요, 하나 이게 있어요. qualifying person이 한 명이냐 그 이상이냐를 물어보는 이유는요, 사실 오늘은 여기서는 얘기 안 할 텐데 간혹 이런 거 있잖아요. 회사에서 애들 그런 부양하는 데 드는 비용을 보조해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간단하게는 이 보조비를 받았을 때 그걸 나의 과세소득에서 뺄 수도 있거든요. 이게 선택의 문제예요. 내가 고용주로부터 받은 그 보조금을 내 과세소득에서 빼느냐, 아니면 그건 소득으로 그대로 두고 내가 지금 얘기한 이 크레딧으로 가느냐인데요. 그에 대한 건 좀 수준을 넘어서니까 오늘은 패스하고요. 아무튼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자격을 갖추면 당신들은 이 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을 클레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최대 금액은 가구당 2,100불까지 나올 수 있으니 여기에 해당될 것 같다라고 하면 꼭 놓치지 않고 이걸 챙겨야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아마 마지막이 될 텐데요. 여기서 어떤 비용이 해당이 되고 어떤 비용이 자격이 안 될까요?를 보시면요. 케어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인데 음식, 라칭, 뭐 숙박비, 그 다음에 옷값, 에듀케이션 조금 어떤 직관적인 거에서 좀 배치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좀 더 볼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거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교육비나 엔터테인먼트 목적이나 옷값이나 먹는 거나 어떤 숙박하는 데 드는 비용은 안 된다는 거예요. 너서리 스쿨, 아이들, 어린애들, 갓난 애기들, 프리스쿨 가는 거, below kindergarten, 그러니까 유치원 이전 단계에 이제 테이크케어 해주는 그런 비용은 가능하냐? yes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유치원이나 학교를 사립학교 보내요. expense to attend kindergarten or higher grade. 되냐 안 되냐?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교육비 안 된다는 거죠. 좀 직관적이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엄마 아빠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타인에게 맡겨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 그런 면에서 보면 아이에 대해서 내가 취약 연령 이전일 경우에는 내가 데이케어 보내야 되잖아요. 이거는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왜? 의무교육이 아니니까. 그리고 이 비용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런데 학교를 보내는 건 어차피 퍼블릭 스쿨 보내면 되는 건데 네가 저 프라이빗 스쿨 보내는 건 네가 선택해서 드리는 비용이니까 그건 자격이 안 돼라는 그런 뜻이죠. 반면에 방과 후 스쿨에 대한 케어는 어떨까요?
되는 거죠. 왜 풀타임으로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반드시 이 방과 후에 발생하는 그런 케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 자격을 갖추게 된다는 그런 얘기죠. 하우스키퍼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돼요. 결국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이 아이를 케어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나는 일하고 있으니까 필요한 비용이냐 그 관점에서 평가한다는 것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는 거죠. 결론은요. 이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앞서 뭐 여기 비용도 그렇고요. 뭐랄까 아리까리 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고용주로부터 내가 이거 서브시디를 받으면 내가 보조를 받으면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떤 게 더 유리하지? 있는데요. 그것까지는 모르더라도 꼭 전달하고 싶은 것은 내가 맞벌이에요. 또는 맞벌이가 아니어도 내 배우자가 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장애인이거나 풀타임 스튜던트가 이런 경우에요. 그렇다면 그리고 내가 아이가 있어요. 13세 이하 또는 뭐 다른 디펜던트도 있는데 가장 전형적인 건 어린 아이예요. 가 있는데 얘한테 드리는 비용 내가 일하는 데 있어서 어디 보내야 되는 그런 비용이 있어요. 그러면 잊지 말고 내가 여기 차일드 앤 디펜던트 케어 크레딧에 자격이 될 수 있으니 챙겨보자라는 거예요. 본인이 노력을 하고 본인이 뭐 충분히 이에 대한 이해가 있어서 다 따라와서 스스로 챙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면 같이 일하시는 뭐 텍스 어드바이저가 있을 테니까 와 얘기하면서 나 이건데 이거 꼭 챙겨주세요. 나 이거 자격되는지 확실히 봐주세요 라고 얘기하셔야 된다는 게 이 컨텐츠의 결론입니다.